이성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최근 약세를 보인 일본 엔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 엔화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뭐 일본 돈,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좀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는 이미 1년 정도 됐는데요. 예. 최근에 우리 원화 값이 오르면서 이 현상이 좀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엔화 환율은 보통 100엔 살 때 우리 돈 필요한 게 얼마냐 이런 걸로 표시를 하는데 네. 어제 912원이었는데 지난주한테 897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자, 900원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나 찾아봤더니 2015년입니다.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8년 만이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싸져서 그런지 이게 엔화를 미리 사는 사람도 좀 많아졌다면서요? 네, 뭐 예금하고 주식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 일본 여행 다녀온 분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물가가 더 싸다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뭐 최근에는 가보진 않았지만 예. 그런 얘기 할 법도 합니다. 보니까요,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는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일본은 5%.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예.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가가 내린 해도 꽤 많이 있었고요. 자, 우리 돈 1,000원이 안 되는 물건만 모아서 파는 백엔샵이 원가 상승 탓에 고전한다. 이런 뉴스가 지난해 일본을 좀 떠들썩하게 했는데 예. 이 뉴스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100엔짜리 제품을 3, 40년 동안이나 만들었고 또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저물가 20년 계속되던 일본이니까 가능했던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환율 효과가 또 있겠죠. 똑같이 10,000원짜리 제품을 사더라도 원화를 환산을 해보면 가격이 한 10만 원 되던 것이 최근에 9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을 해보면 예. 여행객들의 얘기가 그 과장이 아닐 거라고 봐야겠죠. 네. 다른 나라들 보면 최근에는 물가가 좀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정부들은 물가를 좀 저지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쓰곤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정책도 다른 나라들과 좀 반대로 가고 있겠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예. 사실 장기화되면 더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 아니겠습니까? 예. 기업이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앞으로 소비자들이 과연 물건을 살까? 뭐 값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비관적이라면 기업은 결정을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장을 짓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월급이 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 쓸 돈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예. 이런 악순환이 바로 30년 동안 반복된 일본식 불황의 정체거든요. 자, 물가를 흔히 경제 체온으로 비유를 하곤 하는데 열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저체온도 또 같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일본 정부는 그래서 물가 오르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10년 넘게 금리를 0%로 묶고 또 돈도 많이 풀었는데 아직껏 저체온 증세를 잡는 데는 좀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일본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네. 20년 넘게 꿈쩍 않던 물가가 반등 조짐이 좀 보이고요. 예. 올 들어서 일본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것이 그동안 이렇게 불씨만 보이다가 사라져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특별히 좀 기대를 갖는 그런 분야가 좀 우리에겐 얄밉게도 반도체 산업입니다. 예.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TSMC나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에 공장 짓는 계획들 지금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하지 못하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외국 기업들이 터주는 것,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말씀하신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자,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제품의 가격이 좀 낮아지니까 예. 이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얘기겠죠. 예. 자동차처럼 일본과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제품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좀 과거와 비교해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만큼은 환율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일본 기업들이 만드는 전자제품이나 생활제품, 과거에는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은 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예.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엔화가 싸져도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좀 덜 받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대신 일본에 여행을 가려는 수요는 좀 자극을 해서 여행 수지 적자를 키우는 효과, 이건 전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 엔화를 좀 미리 사두려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이런 분들은 엔화가 더 떨어질까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시시각각 변하는 게 금융시장이라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예. 확실한 거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려면 물가도 좀 올라야 되고 경기도 좀 더 확실하게 활기를 띄어야 됩니다. 네. 자, 이 이전까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긴 좀 어렵다. 이렇게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이성일 기자였습니다.